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2023년 첫 방송 24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고의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미국 신시내티 맞죠? 네. 고등학교 때 뜻한 바가 있어. 혼자 미국 신시내티 음대 전액 장학금을 갔어요. 네? 거기서 최연소 박사를 얻고 프랑스 국립공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의 출강 중인데 왜 여길 나왔을까? 왜 이 구덩이에 나왔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국내 물정을 잘 몰라요. 국내 물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 사정당국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죠, 다스베이다? 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모르는 전화 오면 받지 마요. 다시 모신 이유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겸손은 힘들다라고 또 다른 구덩이가 하나 시작하는데 거기 색스폰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줘요. 주제가요? 겸손은 힘들다. 아, 네. 겸손은 힘든 느낌으로. 아, 네, 네. 클래식 색스폰으로 잠시 5초간 해보면 어떨? 5초요? 네, 5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보니까 금방금방 만드네. 응? 저는 이제 겸손에 힘들다가 앞으로 한국의 CNN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CNN 방송 처음에 나올 때 나오는 그런 웅장함을 가진 그런 곡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이나 막 잘하는구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끝날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 있잖아요. 아, 벌써 2시간이 다 흘렀나? 아, 지금요? 네. 네, 네. 응?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이거 언제까지 돼요? 아, 기한이 있는 건가요?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아, 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모르는 전화가 갈 수 있거든요. 모르는 전화 와서 출석 요구하면은 출석 요구요? 뉴스공장 인연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응? 국내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응? 정상 참작해주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무규칙 혼종 게스트 무리를 모시고 짧게 신년 다짐하는 것으로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응? 아니 근데 박시영 대표 걸어 들어오는데 상체가 길어진 것 같아. 지난번에 구독 예. 잠깐만요. 지금 37만 8천. 목표가 50만입니다. 안 돼. 다스베이다에서 김원준 총수가 또 의리 있게 해주셔서 한 2,000명이 순식간에. 근데 그 방송 끝나자마자 딱 멈췄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오늘도 좀 뭐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예. 네. 새해 여론조사 몇 개 발표됐거든요. 특이 동향 짧게. SBS, MBC부터 시작해서 조선, 한겨레, 경향 등등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주 초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 주 후반에 조사한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습니다. 일제히. 무인기, 사면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주 후반에 주로 많이 반영됐다. 이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질문 항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 여권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 3대 개혁, 노동, 연금 개혁들 이런 것들을 잔뜩 물어놓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 누가 당대표로 적합한지 이런 국민의힘 이슈를 잔뜩 묻고 야권 이슈는 딱 두 가지만 물었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웅래 처리된 거, 불체포 특공 관련해서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잖아요, 야권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보수층들이 굉장히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은 중간에 껐다는 얘기죠. 아, 이거 뭐 여권 쪽에서 조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많이 거절을 해서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나 리얼미터나 뉴스토마토의 공통점은 정당 지지도를 맨 앞에 묻는 방식인데 그 조사에서는 일제히 민주당이 상승했고 국민의힘이 하락했다.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보수가 표집이 됐더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올해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할게. 겸손은 힘들다. 첫 방전에 내가 30만 얘기했는데 30만 원 진작에 넘어갔어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남들은 몇 년 걸려서 하는데. 정규 방송도 안 했는데. 첫 방전에 50만 원 하는 것으로. 아니,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김어준 적대적 공생관계야. 조선일보가 계속 띄워줘. 솔직히 얘기해봐. 밤에 만났지. 자, 오늘 티저 2를 공개합니다. 언론 하면 그게 언론사를 얘기하는 건지, 네. 언론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언론은 민주주의의 무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내 도움이 안 됐어요. 민주주의를 막는 데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제 언론 반응을 갖고 자꾸 국민들 여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신 시대로 돌아갔나? 왜 안 물어보고 공개해서라고 야단치려면 나는 물어봤어야죠. 내가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했어? 라고 말을 해야 그게 정당한 거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얼핏 봐도 똑같잖아. 스튜디오 봤어요?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 굳이. TBS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대 동접이 300명인가? 400명인가 뭐 이렇다는데. 아, TBS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얘기하지 마. 마음 아파. 얘기하지 마. 응? 요거 보고 50만 만들어야 되겠지? 네. 잘해줘. 참 쉽게 살아. 대한뉴스가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13만 명이거든요.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유진 변호사님 있어 이거 팔거든? 아니 아까 PD가 이거 신유진 변호사가 광고해야 하니까 그 전에 절대 먹지 말라고. 신유진 변호사가 해야 이게 팔려요. 어쨌든 첫 방전에 50만 내놔. 그리고 올해 첫 주에 100만 갈까 생각 중이야. 뭐 놀랄 건 없어. 당신들이 다 할 거 아니야. 자, 첫 주에 100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올해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저는 일단은 여론조사 꽃 관련해서 이렇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포털의 메인에 저희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가 대문자 가게 걸리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김원준 총수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도 굉장히 마음 졸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여론조사 꽃이 민심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독 열심히 띄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고 덩달아 박지영 TV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요? 네. 저 올해 탄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두 발 펴고 자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 나 소환될 거 많아, 아직도.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거 없고, 첫 번째는 매주 다스베이다에 출연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PPL 많이 들어와서 저희 출연료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유진 변호사 오기 전에 나도 광고 잘하는데. 그럼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봐요. 일단 저는 뉴스공장에 지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공장장한테 선물 갖고 왔거든요. 여기 맞박 쪽에 보면 이게 왕자가 아니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 주인 주자입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왕정을 만들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동물이 뭡니까?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포경하기 전에 몹쓸 사람이네.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내 의지고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이 사실은 상반기에 되기를 바라는 게 제 소망이라면 하반기에는 될 것이다.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은 20%로 추락한다. 전망? 응? 전망. 되게 방송 편하게들 하시네요. 이럴 때 인용하기 딱 좋은 게 영화입니다.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진 탄광촌 사람들의 생활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집에 뗄감 없으니까 피아노 부셔가지고 막 올해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되게 냉정한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어려워지는 꼴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 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 더 있는데 촛불 집회 한 500만 명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희망이잖아. 될 것이다. 나는 그 바지 있잖아, 바지. 바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응? 한 번은 내려갈 것이다. 저도 배가 나와서 아는 건데요. 그 아랫배에 걸치고 다니다 보면 액시던틀리 한 번은 내려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 그건. 네, 잘 알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지. 바지 스스로. 바지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막. 응? 알 텐데, 아저씨도. 언제 이거 하나?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네. 궁금하시죠? 눈빛이 초롱초롱해, 그냥! 오늘, 매종 브레몽 30년산 발사믹. 이것만 하면 서운하잖아. 왜냐면 설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트러플도 아시죠? 이 화이트 트러플은 향이 기가 막혀요. 잡숴봐. 잡숴봐. 요게 화이트 트러플이에요. 설날 올 때 귀한 분들께 선물할 때 2세트 구매하거나 3세트 구매하면 할인이 더 들어가. 할인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윤성은 평론가 버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홈쇼핑 스타일로 여러분 이제 구정 다가오시잖아요. 네. 그 설상에 사실 요즘에 다 샐러드 하나씩은 다 준비하실 텐데요. 고품격으로 이렇게 발사믹 이렇게 트러플 오일이랑 함께 놓으시면 훨씬 더 설상이 푸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고급진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이 트러플 오일의 그 고급진 그 향기가 올라오고요. 달콤한 발사믹까지 정말 예술이에요. 이게 지금 30년 산 발사믹 그리고 화이트 트러플 오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맛보시고요. 지금 주문번호 2번으로 들어오시면 네, 2만 원 돈에 달하는 가격 금액대로 할인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3세트 사시면 약 4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3번으로 들어오세요. 거의 없다도 광고 제일 잘하는 사람 유명하거든요. 아, 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광기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윤성은 평론가하고 신유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쇼핑 채널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매력이 달라, 둘이. 자, 오늘 인사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어준하고 좀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김어준이 정 싫으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올해 다스베이더 구독 꼭 해주시고 네,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핵 얘기가 또 굉장히 두숭두숭한데 던지면 조선일보 받아주잖아요.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이를 더 키워요. 아주 불안하다. 제발 내려올 때까지 입 좀 닫고 있어라. 닫고 있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계속 남 탓을 해오셨지만 그렇게 된 건 본인 탓이니까 한 번쯤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없다가 오늘 굉장히 순한 버전의 멘트를 많이 하는 걸 보니 네. 어디 연락 왔어? 그래도 제 옆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한데 양지열 변호사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검찰 출두. 형수님한테는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당장 출두하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가져가? 혹시 방청객한테 우리 좀 줬나? 안 줬어? 사 먹어. 맛있다. 어쨌든.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1세대 산양산삼은 인삼을 산에 옮겨 심어서 인삼 성질 50% 남고, 2세대는 그 열매를 산에 다시 뿌리는 것이고 인삼 성질 20%가 남고, 3세대에 가면 자연삼삼과 거의 유사해진다. 이게 또 중요하네. 업계에서 인정되는 통설임. 감안하세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그럴 것만 같은 거지. 응? 야, 이거 심어서 그 다음 열매 나가지고 또 산에 심고 세대쯤 가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지리산 800고지에서 3세대 시정으로 수출액 100%로 만들었답니다. 딴지 마켓에서 후기를 확인해 보시라 합니다. 기력을 잃은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해 보세요.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워낙 드시던 비타민이 있으면 그거 드시고, 근데 굳이 비타민을 드시려고 하면 비타민 엔젤스 사회적 기업이에요. 하나를 사면 꼭 하나를 기부해요. 설 명절은 배송 주문을 일찍 마감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답니다. 주문을. 폭포수 골드도 10% 할인을 합니다. 얘는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콸콸콸. 선물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이거는 3+2네. 아, 연말연시 이벤트. 이렇게 되면 40% 할인과 마찬가지다. 지구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채집한다. 같은 걸 갖고 왔으니 한 명은 임무 실패다. 아니, 뭔가 다르다. 이쪽 것이 더 기름기가 많고 부드럽다. 알아냈다. 이건 제주 네이처 3다돈 흑돼지. 제주산 흑돼지 중에서도 잡내 없는 암돼지만을 골라 판매합니다. 맛있다. 딴지마켓에서 주문하자. 제주 네이처가 제주도산 여러 가지 농산물 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이거 지금 제주 흑돼지로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근데 외계인은 뭐야? 너무 무서워, 광고가. 외계인이 흑돼지를 납치해가지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이야, 제주 네이처가 만들면 맛있긴 맛있는데. 요거 좀 광고 좀 바꿔달라고 전화 줘. 왜 외계인이 나오는 거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자, 외계인이 추천하는 제주 햄 선물 세트. 제주 네이처에서 만듭니다. 맛있겠다. 자, 뉴스공장에서 이청청, 신혜영 두 디자이너와 함께 시사방송 최초의 패션 코너 시즌1으로 마감하고, 겸손은 힘들다 에서 시즌2 새로운 디자이너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도 이 두 분을 처음 뵀어요, 오늘. 김하영 디자이너, 파리 제8대학, 맞죠? 좋은 대학. 거기서 공부하시고, 네, 파리 의상조합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네. 아, 파리 제8대학 아니에요? 그거는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미술 공부를, 순수 미술. 네, 하고 이제 패션 공부는. 패션 공부를 또 따로 하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뉴욕 패션위크. 네. 옆에 계신 최충훈 디자이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베르소.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베르소. 파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거기서 공부하시고, 신혜영, 이청정 두 분 외에 두 분이 더 파리 패션위크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맞죠? 네. 파리, 뉴욕 패션위크에 섰으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이런 데 섰잖아요, 이미. 네. 이 구덩이를 와가지고 지금. 출연 제안을 오케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니, 진짜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왜 뉴스 공장, 패션 공장에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야, 불러줘요 가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작가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할게요, 그랬어요. 저도 뉴스 공장을 평소에 되게 즐겨. 평소에 들으세요? 네, 평소에 제가 팬이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네. 그래서 항상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라이랑 더카모 디자이너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걸 보고서 뭐야, 왜 날 안 불러? 그 얘기를 제가 이게 최충훈 디자이너님한테 했었는데 진짜 운명같이 왜 난 안 부르지? 근데 연락이 와서 해보지 않겠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연락할지도 몰라요. 자, 일단 주겠습니다. 이게 뉴욕입니까?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뉴욕 패션위크에 내가 쓰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서 세워져요? 그건 아니고 선정을 하죠. 이 디자이너 정도 되면 뉴욕에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안경 밑에 달린 게 뭡니까, 이게? 이거 갖고 싶거든요, 이거. 신발, 가방, 주얼리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랑 콜라보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디자인 컨셉 회의부터 시작해서 옷을 하시고 이 옷에 맞는 요 안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안경, 나 이거 만들어줘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복만 하세요? 패션쇼를 할 때 한두 피스 정도 남성복을 같이 이제 그 컨셉. 컨셉으로? 네. 나를 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첫 남을 때 좀 해줘요. 자, 우리 최충훈 디자이너는 파리에 쓴 겁니다. 자.
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브루냐르궁이라고 궁전이에요. 역시 여성복만 하십니까? 마찬가지 저도 이제 쇼에서는 남성 피스 한 3-4피스 집어넣고 셀럽을 위해서 맞춰주기도 하고요. 누구나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남성복 아이템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모셨는데? 두 분 다 여성복을 하시는구나. 근데 가끔씩 남성복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끔씩 첫 남을 때 뭐 하나씩 간단한 거 만들어서 네. 저 좀 입혀봐 주세요. 간단한 거. 저를 모델로 간단한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팔아보는 거예요. 싫어? 표정 보였나요? 신혜영, 이청정 두 분은 완판하고 갔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럼 당연히 도전해야 되겠네요. 영혼이라도 팔아야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공장 평상시에 쭉 들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디자인을 거의 하는 편인데 디자인할 때 그냥 뭐 음악처럼 틀어놓고 패션 공장을 좀 많이 봤었고요. 이 기회로 인해서 제가 더 유명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라고. 네. 이런 모델들한테 다 구독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나가십니까? 패션쇼에? 네네. 올해? 뉴욕만 이번에도. 저는 뉴욕 패션위크 기간에 수주회가 있어서 2월 다음 달에 가고요. 3월 달에는 파리 패션위크 기간에 수주회가 있어서 그때 또 파리를 뭐가 갑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주회. 거기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저희 옷을 소개하고 신상도 보여주는 거죠. 내 옷을? 네네네. 파리 바이어만 오시는 게 아니라 중동, 뭐 유럽, 미주 쪽에 다 오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을 여기다 모셨네. 뉴욕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패션쇼는 뉴욕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뉴욕이랑 파리에서 수주에는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출연하게 되면서 제 주위에도 뉴스공장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패션계에도? 아니요, 그냥 친구들. 네, 주변 친구들.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제 패션 코너에서 어떤 얘기 좀 했으면 좋겠냐 막 네. 물어봤었어요. 근데 예. 거의 대부분이 공장장님 막 스타일링 해드리고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코너가 제일 재밌고 공감이 갔었다. 나 이것저것 입히고 막 네.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거요? 네.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최 디자인은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뉴스 공장에서요? 아니면 어떤 본인 이름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뉴스 공장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저희가 옷을 만들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옷 패션은. 그렇지. 네, 디자인을 하는 과정부터 뭐 봉제, 패턴, 촬영, 패션쇼, 뭐 마케팅, 협찬, 판매까지 진짜 여러 직업군의 분들이랑 같이 그분들 한 번씩 나오면 재밌겠다. 그래도 되고요. 패션 현상에서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패션 속에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코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충훈 디자인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션쇼에서 오프닝에서 피날레까지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친한 모델들을 불러서 같이 토크해주고. 모델과 같이 나오겠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이분들 매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산) 맞습니다. 발사믹 30년산 화이트 트러플 세트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자, 이번에 또다시 무규칙 혼성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황교익 선생님은 겸손해서 복귀하십니다. 거기서는 요리를 직접 하시는 걸로. 그 옆에 조그마한 주방을 만들어놨어요. 전 요리사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착각하는데 저는 음식을 먹고 품평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아, 직접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부엌 괜히 만들었네? 그리고 김영대 평론가 8시하고 9시 사이에 나갈 뉴스가 없잖아. 그래서 꼭지를 하나 10분짜리 제스트 10미닛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10분 꼭지를 하는데 우리 김영대 평론가도 한 꼭지 합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K-팝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항상 하면서 공장장과 어떤 소통의 단절, 여기서 오는 좌절감. 2년 출연해서 남긴 게 결국 방탄소년단 7명이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공장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찾아보기는 귀찮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K-팝 단기 속성 같은 K-팝의 개보학이라고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박문성, 박동희 두 콤비는 겸손은 힘들다에서도 시간은 늘지 않았어요. 탁현민 씨 고정 꼭지도 하나 생깁니다. 저희 이야기는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희는 뭐 이렇게 후토크 같은 거 안 해요? 스튜디오 황교익 선생님 가보셨고 김영대 평론가 가보셨고 두 분 아직 안 가보셨지? 뭐 불러요 가죠. 김영대 평론가 가봤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TBS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도 그대로 있고. 굳이 그렇게 했어요.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황 선생님도 보셨죠? 왜 그렇게 꿈에서 칙칙한 이 분위기가 김호준 씨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세련됐는데 제가. 똑같은데 밖에 부엌이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퇴진하시라. 너무 막 하지 마. 아주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문체부 장관을 뽑을 때 체육계 인사로 장관님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항상 이렇게 문화 쪽의 인사가 오셔서 문체부 장관을 하시더라고요. 스포츠가 지난 월드컵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주는 선한 영향력들이 참 많은데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투자하지 않다가 열매만 이렇게 따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 좀 써라 장관으로? 네, 뭐. 내가 올해는 이걸 하고 싶다. 가끔씩 휴가 또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뭐.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되게 좀 진행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하고 들어간 적이 꽤 많거든요. 다음 뉴스공장 때는 특히나 야구 이야기를 한 2분 이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 황교익 선생님도 할 말 많지. 본인 코로인데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뉴스 공장에 처음 나갔을 때 17분 제 시간이었어요. 그게 점점 줄더니 30초 정도 남았어요. 30초. 제가 30초 동안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치킨 얘기를 그렇죠. 30초 잘라서 30초 계속 치킨 얘기를 하셨죠. 몇 달 동안. 말하다가 잘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말하다가 잘리고. 치킨 얘기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닭치고 3kg. 우리가 먹는 닭이 1.5kg. 병아리예요, 병아리. 요 얘기만 한 20번 반복한 것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3kg짜리 닭을 자, 먹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닭치고 3kg. 자, 김영대 평론가, 올해의 바람. 뉴스공장에서 방탄소년단 그래미 수상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DMC까지 1시간 지하철을 타고 와서
다시 DMC에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져서. 앞에서 두 분이 좀 싸움이 길어지셔서. 1분이 아니라 30초 남았는데 들어왔던 분들도 많습니다. 양질 변호사도 한 17초 정도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속상한 얘기 다 하는 건가요? 그동안? 카타르 월드컵 때 카타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뉴스공장 시간이 거의 새벽이에요. 배려해 주겠다고 카타르 시간으로 1시 40분에 연결을 하셨어요. 중계를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방송이 펑크 날까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들었고 있다가 4부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다고. 새벽 4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또 일이 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고소를 해야 되나? 윤 대통령한테 바란 데는 없어요? 뭐가 하나가 흥한다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다 쏠려가요. 온라인이 흥한다. 그러면 온라인 공연장 짓는 데만 돈이 다 글로 가요. 메타버스 한다 그러면 다 메타버스. 이제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진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듣고 진짜 필요한데 돈이 가는 그러한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 행정이 국뽕 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어떤 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항상 모자라요. 저는 대통령님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프로야구에 보게 되면 많은 신인 감독이 이전에 있던 감독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 감독들은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1루 감독은 전임 감독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요. 지난 5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는지 우리 모두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악의 감독이 되지 말고 1루 감독이 됐으면 하는 마음. 자, 첫 방송의 첫 음식이 뭡니까? 아직 정한 게 없어요. 이번엔 시식 해보는 거죠? 시식을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부엌도 있고 하니까. 가끔씩 요리사도 한번 불러가지고 좀 해달라.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제가 1월 1일부터 제 이름을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이분들 다음 주부터 겸손은 힘들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세상이 심상치 않을 땐 누굴 불러야 돼? 누굴 불러야 돼? 유시민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시끄러워라. 어지러워. 어지러워. 작년 한 해 심상치 않게 보냈잖아요.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사건 3가지 뽑아달라고 했더니, 자, 1번을 이걸 꼽으셨고, 이유를 설명 안 했어. 두 번째가 12구 참사 때 영정, 위패 없는 곳에 가서 절한 거. 세 번째가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안 앞서죠. 요 3가지를 딱 꼽았어요. 각주부터 좀 달아야 되는데 사실 나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너무 투명한 분이셔서 사실 해설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6개월 좀 넘게 지났는데 변화한 것도 없고 변화할 전망도 없기 때문에 연말 연시 무슨
대담 프로 이런 데 나오라고 요청을 엄청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못 나갔거든요. 근데 총수가 이렇게 세 장면을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반나절 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그래, 전통적인 과학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이분을 좀 이해해보자 우리가. 첫 번째 사진 저 장면은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분이 논리학의 견지에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책학 수준에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건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의식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을 찾아서 찢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환원이라고 그러죠. reduce. 화학자들이 물질의 성질을 연구할 때 분자를 원자로 쪼개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 논리학, 정책학 이 세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종합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 벌써 똑똑한 느낌이 든다. 왕자로 이해하게 된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무속적 세계관. 보통 우리 철학하면 경험주의, 관념론, 형이상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하는데 이분은 무속신앙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초현대화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선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철학의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분은 확고한 무속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거기서 끝난 거죠. 이거는 안 변해요. 그 사람의 모든 의식의 가장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천공이 자기가 뭐 탁 대통령 만들었고 지금도 말 잘 듣는다 이런 막 해도 조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면서 시발. 응? 그건 이제 철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속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놓고 보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많죠. 네. 첫 결정이자 사실상 유일한 업적인 이사. 예, 이사. 청와대 이사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 지금까지. 아니, 지금 한남동에 살면서 용산에 출퇴근하고 영빈관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랑 종로경찰서가 죽어나는 거지, 지금. 예. 에너지 총량은, 예, 변하지 않잖아요. 그쪽에 에너지가 다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잠은 한남동에서 하고, 일은 용산에서 한다고, 행사는 맨날 영빈관에서 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무속적 철학. 이거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철학적 기반은 무지 중요하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 왕자다. 그럼요. 저거는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속적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공적인 저런 이벤트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박수 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처음에는 나는 이 왕자를 쓴 걸 엄격결에 들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생각은 일부러 한두 번을 이렇게 꼭 펼쳐서 보여줘야 된다. 내가 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손에 왕자를 쓰시오. 원래 남자는 복근으로 왕자를 만드는 게 남자인데. 네. 복근으로는 공짜를 만들었죠, 공. 일부러 보여줬다는 건 난 동의 못 하겠고, 숨기지도 않았고, 일부러 보이지도 않았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예. 의식하지 않았다? 그럼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속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직접 반론하거나. 철학의 문제는 꼭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 개취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논리학의 문제예요. 이거 왜 논리학의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온갖 일들을 다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여야 돼요. 이 제너럴리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무슨 일이든 들으면 그것이 불합리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정책 수단이나 이런 걸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일치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제너럴리스트의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논리력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합당하면 수단과 목표가 일치해야 돼요. 예컨대 내가 몸무게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놓고 탄수화물을 막 먹는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중에는 가족의 이름이 공개 안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공개돼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공개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입장을 취하려면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상식은 그거죠. 물어봐. 1대1로 매칭하라 그랬잖아요. 유가족들에게 물어봐. 참사 다음날 곧바로 다 신원이 확인됐어요. 16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확인해요. 유가족들의 입장을. 근데 100명은 공개하자 이랬다면 100명 공개하고. 근데 명단 공개한 언론사를 보고 막 뭐라 하는데 그러면 지들은 물어봤냐고. 나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의 기본이에요. 이게 제너럴리스트라면 무슨 장례의 어떤 절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고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생자 명단 공개 여부를 논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물어보고 공개한 사람을 나무랄 거면 안 물어보고 공개 안 한 자기 자신도 나무라야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거든. 밑에서 뭐 보고를 하면.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없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없어. 없어. 논리가 없기 때문에 출근길 약식 회견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핑퐁 랠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 대답을 하면 다시 추가 질문이 오면 또 대답을 하고 이게 논리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 오면 내 맘대로 대답하고 들어가 버려. 원래부터 도어스태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제너럴리스트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논리력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다수 야당 대표를 뭐 입건한다 뭐 수사한다 막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일 바빠갖고 신문 볼 시간이 없어갖고 못 챙겨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일국의 대통령이 뭐 입법을 하려면 다수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검찰이 다수 야당의 당대표를 수사를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허락해 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저놈들이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느라고 바쁜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그걸 챙겨볼 시간이 없다고? 논리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열받지 마시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논리도 없지만 거짓말도 있어요. 앞에 12구 참사를 이렇게 대처한 데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완전 안 맞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씨발. 그게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한대잖아. 그냥 논리가 없는 거를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악마화라니까? 야단맞아. 큰일 나.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는 걸로 할게요.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예. 아무렇게나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게. 예. 큰일이다,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알고 대처를 하면 되죠. 이렇다는 거를. 자, 두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이 1층이고 논리학이 2층이에요. 그 맨 꼭대기층에 정책론이 있는 거예요. 나라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 많이 알면 정확히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아는 게 없어. 그 본인이 철학이 그렇고 논리력이 그런데 정책론도 아는 게 없어요. 저게 이제 정책론에도 얼마나 뭐가 없냐를 보여주는 건데 국가가 없어지면 시장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그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원시 부족 사회로 돌아간다는 거야? 물물교환한다는 거야? 몇 년 전에 영화 모가디슈 그게 이제 국가가 무너진 상태잖아요. 거기 시장이 있어요? 내가 굳이 해석하자면 이분이 과거에 책 읽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밀턴 프리드만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게 밀턴 프리드만류의 얘기예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야생화로 봐요. 야생화는 어떨 때 잘 자란다? 내버려둬야 잘 자라, 야생화는.
근데 지금 경제학계의 아주 압도적 다수 학설은 시장경제라는 것은 문화재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잘 가꾼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고 바람 통하게 해주고 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자라는 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야생화로 보느냐 아니면 재배하는 그런 꽃으로 보느냐 이거 굉장히 큰 시각의 차이예요. 국가가 없어져도 시장은 남는다는 얘기는 이걸 야생화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이데올로기만 있는 거지 정책이 없어요. 대선 국면 내내 설명하는데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고도의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론이 꽝이에요. 꽝이면 누구 좀 잘 할 사람을 데려다가 아예 정권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다 거기 있거든. 뭘 모르는 대통령 밑에서 비위 맞춰주면서 지금 그냥 폰만 잡고 있는 행사만 거예요. 해. 행사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신이야.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거든. 심지어는 국가가 없어도.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게 이 시장 경제에서 기본인데 근데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어느 조건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국가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설정해 놓은 질서 안에서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아예 레일을 다 없애버리고 질서가 다 없으면 제일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예. 정말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뉴스공장은 냅둬야지. 뉴스공장은 시장에서 1등 하잖아. 그렇지. 이 논리대로라면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했는데 그걸 죽여 씨발 안 죽을 거지만 아니 그거는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한 일 아니에요? 왜 대통령을 악마화해? 그러네. 미안. 이런 폐습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인지 논의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미안. 내일 아침에 난다. 김어준 방송 중 대통령에게 사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걸 믿어서 실천을 옮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국가는 서면에서 시장은 안 없어져. 이 말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있어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거예요. 뉴스공장 없애. 이런 건 서울시장이 프로세스에 개입해서 쫓아낸 거거든요. 두 번째 방식이 스트럭처에 개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법, 제도 이런 걸 바꿔가지고 개선하는 거예요. 경제정책론에서는 스트럭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아. 이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개입하지 말라고. 고급스럽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개입하는 방식이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규제와 금지, 처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보조금, 장려금, 세액공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데에는 불이익을 줘서 개입하는 방식이 있고 이익을 줘서 개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얘기예요. 머릿속에는 이 얘기가 들어있었어. 논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학의 디멘전에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송출이 안 돼. 출력이. 나 같은 사람은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실 잠깐만. 친윤 평론가로 나서면 대박 나지 않을까?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어떻게 해. 저기 시장에 국경 없어 저것도요. 저게 할 소리냐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깎아주고 지금 한국에서 만든 건 안 해주잖아요. 왜 국경이 없어? 그 국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저 얘기하게 생겼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론 보도를 봐요.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하지만 아주 그럴듯한 것처럼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기업 중심 정책 강조 이렇게 써주잖아.
진짜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들을 어느 정도 해설을 해주려면 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맞아. 나는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95%를 알아들은 거지. 예. 아, 이제 원래 전체가 이건데 출력이 요만큼 됐다. 이런 거 내가 금방 알죠. 예. 근데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지난 몇 이제 개월간 확인한 것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자신이 안 죽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같이 넘어질 수는 없잖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예측해야죠.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벌써 지금이 호기다 이런 거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올 거야. 예. 지난번에 영끌 기사 막 쏟아내면서 그때 털고 나간 거거든요.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언론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벼락거지론. 지금 집안 사면 벼락거지야. 이거를 엄청 퍼뜨려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막 영끌을 했잖아요. 그때 집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라고 막 놀렸는데 지금 벼락부자 됐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상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보도가 나올 거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영끌을 몇 달 불을 지펴서 떠넘기고 빠져나갔잖아요. 지금도 자기들 털고 나가야 되잖아. 마지막 불꽃 같은 거 태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안 먹히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부가 매입해라. 미분양 물량을. 올 상반기에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위급한 유동성 그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필사적입니다, 지금. 지금 들어와라.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고.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특징이 개선될 여지라는 게 제로기 때문에. 예. 각자 도생인데, 저는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 하기로 한 거예요, 바로. 잘했어요. 겸손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 도생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그렇죠. 필요하잖아. 응? 그러니까 날린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을 못 죽여가지고. 왜냐면 쟤만 없어지면 입 다물면 자기들 세상이잖아. 이 공론의 영역이. 그 많은 재벌신문, 적벌신문, 건설사신문 방송들이 다 달라들어도 못 죽이잖아요. 내가 안 죽어. 다이하드야. 나는 저렇게 안 죽는 사람은 예, 피닉스 이후에 처음 봐. 예.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잘 되는 비결은 뭐냐? 이걸 들어야 사기 안 당한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성립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예, 매일 300만 조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예. 고정 좀 해줘. 근데 나 좀 비싸거든. 아니 그러니까 한두 달만 해줘. 한두 달만 싸게 해줘. 아니야, 나 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한두 달만 해줘. 자, 다음 주 월요일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는데 그건 첫 시간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고정으로 나가는 거지. 자, 우리 비즈니스 상담은 볼케이노에서 하면 안 될까? 자, 그러면은 결정이 됐어요? 네. 한 달만 해줘. 좀 해주라. 가서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달 한 것으로. 자, 한 달 하다 보면 재밌네, 2달 되네. 재밌네, 3달 될 수도 있고. 응? 자, 갈게요. 유시민 확정! 계약됐어. 올해 첫 방송이라 간단하게 인사들 나눴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5분부터 9시까지. 방송을 시작할 때 이미 50만이 돼 있을 것이고 첫 주가 끝나면 100만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뵙겠습니다. 언론 하면 그게 언론사를 얘기하는 건지, 언론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언론은 민주주의의 무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내 도움이 안 됐어요. 민주주의를 막는 데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제 언론 반응을 갖고 자꾸 국민들 여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신 시대로 돌아갔나? 왜 안 물어보고 공개해서라고 야단치려면 나는 물어봤어야죠. 내가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했어? 라고 말을 해야 그게 정당한 거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